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연금저축의 모든 것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모두 못했는데요.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오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어요. 어떻게 하죠? 지난 시간에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률이 너무 낮고 본전 찾기도 힘들다고 잘 모르고 가입하는 바람에 지금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럼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해서 옮기면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전부 추징당합니다. 대신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뱉어내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옮기면 되는지 제가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찾아보시면 쉬울 거예요. 펀드를 연금저축 계좌에서 사면 이점이 있나요? 예,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금펀드 상품은 운용수수료가 낮습니다. 여기 두 상품은 같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것 뒤에 P가 붙어 있죠. 펜션, 그러니까 연금 상품이라는 겁니다. 연금 상품은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약간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자 소득세도 없습니다. 일반 S가 붙은 펀드의 경우에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투자했는데 200만원이 됐다. 그러면 15만 4천원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연금펀드는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건 ETF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ETF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상품을 사야 하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특히 장기 투자일수록 분산 투자 수익률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 채권, 원자재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에 40% 넣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20% 넣는 겁니다. 이 두 ETF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무척 높죠. 채권 ETF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에 20% 넣고요. 원자재는 원유와 금에 각각 10%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요.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은행 이자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물론 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내 자산이 30% 깨져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주식형 ETF만 투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처럼 위기 상황이 있어도 결국 반등하고 크게 상승하지 않느냐. 그럼 연금은 무조건 장기 투자니까 나스닥에 몰빵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틀린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스닥에 전부 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예를 든 것처럼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국가별로 주식형 ETF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금저축 ETF 투자 팁인데요. 상대적으로 비과세 종목에 투자하는 게 이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ETF는 세금 구조가 살짝 복잡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팔아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ETF에는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 ETF는 국내 주식형이든 그 외의 ETF든 양도차익에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그 외의 ETF에 투자하면 우린 양도차익에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이 아닌 다른 ETF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 투자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인버스, 그리고 일반 주식,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해외 상장 ETF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예 상품을 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ETF 뒤에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붙은 거나 삼성전자 같은 일반 주식 종목, 그리고 QQQ 이런 미국 상장 ETF 이런 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사야 해서 급전이 필요해요. 연금저축 해지해야 할까요?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전체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것을 다시 정부가 되돌려 가져간다는 개념인데 그러므로 해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보다 살짝 금리가 저렴하고요. 급전이 필요하면 대출해서 우선 쓰고
갚는 게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평소에 공제 한도보다 많이 입금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안 본 연금저축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은 인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출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팔 수 있습니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시점을 자신이 정하면 되고요. 단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합니다. 연금 얼마씩 탈 수 있나요? 보험은 수령 개시 시점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 수령 금액이 정해집니다. 처음부터 가입 계약서를 보면 다 나와 있고요. 펀드나 ETF는 자신이 수령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액제, 같은 금액으로 받을지, 정률제, 같은 비율로 받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펀드나 ETF는 연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계속 투자할지 그대로 둘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다 판단하면 계속 투자하는 거고, 안 좋다 판단하면 계좌에 현금으로 그냥 두면 되는 거죠. 반면 보험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보험사가 알아서 운영하는 개념이라서 그런 거고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따라오셨으면 답을 아실 건데요. 펀드와 ETF는 투자 개념인 거고, 보험은 일종의 확률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는 자신이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고, 보험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개념입니다. 펀드나 ETF는 투자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고요. 보험은 자신이 선택할 경우에 사망시까지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더 적어지겠죠. 사망시까지 받겠다고 선택을 할 경우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거고요. 다만 대부분의 연금저축보험은 100살까지 받아도 은행 금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할 때 따로 세금은 안 내겠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던데, 연금 받을 때 세금은 냅니다. 우선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건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받는 사적연금만 해당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포함 1,200만 원이 아니라 사적연금만요.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70세 미만은 5.5%, 80세 이상의 경우에 3.3%를 세금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이고 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그럼 연간 1,2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월 5만 5천 원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간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넘는다. 그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데 최대 42%까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절대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액수를 줄이고 기간을 늘리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내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보는 부분은 입금 금액 전체에 대해서 받는 세액공제가 있죠. 최대 16.5%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나중에 연금액의 3.3에서 5.5%를 연금소득세로 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 혜택이 대체로 큽니다. 퍼센티지 자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소득세는 나중에 또 공제받을 방법도 있고요. 단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투자했는데 엄청 많이 뛰어서 연금저축 수익률이 5배가 넘어간다. 그럼 혜택보다 손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금저축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현명한 투자를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